교수님 스스로가 만약에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네. 때는 누가 봐줘요? 저도 심리 상담을 받아요. 스스로한테 그게 친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끼리 아프거나 모이고 네. 정신 상담 의사들끼리 친절해야 모여서도 되는 혹시 MBTI 대화하세요? 우려를 하면서도 서로 물어봐요? 저도 약간 습관처럼 튀어나와요. 약간 나 너무 F라. 약간 습관. 완전 저의 연구 토픽이 네. 수면과 뇌기능 네. 치매예요. 그래서 완전 딱 저의 연구 질문을 해주셨어요. 잠 못 자면 치매 걸려요? 안녕하세요, 끼누 여러분. 요즘도 덥죠?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 끼누분들의 마음 건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또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짜 전문가를 미국에서 모셨습니다. 김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끼누 여러분. 저는 임상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과 교수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날아오셨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보통 교수님하고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면 네. 좀 연세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학생 같은 분이 오셔갖고 네. 이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지 않으세요? 이른 나이에 된 거는 아닌데요. 몇 살이 되신 거죠? 만으로 해도 되나요? 35. 네네. 미국 나이로 35에 된 거니까. 아니 벌써 만을 찾을 나이세요? 그 나이에는. 네. 미국 스타일이라. 아니 컬럼비아 대학이 심리학 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네, 맞아요. 거기 교수 되기 힘들지 않아요? 저는 다행히도 네. 좋은 멘토분들을 만나고 네. 좀 연구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그분들께서 좀 가치 있게 봐주셔서 그래서 교수로 가게 됐어요. 뭐 좋은 분 만난다고 다 교수가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네. 근데 정말 이 심리학이라는 재미있으셨잖아요. 그쵸? 정말 공부하실 재밌어요. 때. 저도 저는 학부만 했으니까. 근데 저도 학부 때 너무 재밌어서 네. 대학원까지 가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냥 그래서 재밌게 연구도 하고 또 환자를 보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환자를 보시면 임상 심리로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 임상심리학자. 네, 진짜 아픈 분 마음이? 좀 우울증이라든지 네. 불안함이 좀 네. 익스트림하게 불안장애, 공황장애. 네. 또 저는 수면 연구를 해요. 그러다 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면증이 저의 스페셜티가 됐습니다. 수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네. 정말 강조해요. 저도 궁금한 저도 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예요. 왜 수면 이야기를 이렇게 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중요한데 그냥 다들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고 네. 좀 그게 중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은 잘 주무세요? 저는 지금은 잘 자는데요. 그 나이엔 다 잘 자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심한 불면증이 있었어요. 언제요? 그 대학교 때와 대학원 넘어가면서 이 너무 경쟁률이 세고 이제 마음대로 커리어가 되지 않고 계속 실패를 거듭해서 대학원에 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사실 매우 불면증이 심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이런 수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은 매우 잘 잡니다. 애기 엄마시죠? 네, 아이 둘이에요. 워킹맘? 네, 맞습니다. 둘이나 있어요? 네. 미국에서 워킹맘 하기는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외롭고 더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한국에 네. 계신 워킹맘들보다. 네. 아까 어떻게 콜롬비아를 가게 되셨어요? 라고 네, 물어보셨을 네, 네. 때도 전 그때 딸이 돌이 막 지났을 상태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의 질문은 나는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못하는 날도 있을 거고 네. 또 아이가 아프면 집에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봤어요? 오히려 학교에? 저의 멘토분들이랑 네. 이제 뭐 과장님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가장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직장을 택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사실 뉴저지에 살면서 맨하탄으로 다리를 건너서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또 차가 막히면 거기도 또 서울보다 더 심한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뭐 3시쯤에 나와서 네. 밤에 일을 마무리한다든지 좀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는 미국에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똘똘 뭉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점도 있어요, 확실히. 네. 일하고 애들 키우고 이런 거랑 한국에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그 유연한 스케줄이 매우 중요하고 좀 육아와 일이 좀 평행할 수 있게 커뮤니티가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미국은? 네네. 어떤 점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동네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들이 있다든지 사실 아이들이 둘이 다 이제 유치원이랑 학교를 다니면 네. 아픈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 네. 나이에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남편과 저 말고는 봐줄 분이 없기 때문에 미팅에 참석을 못 한다든지 뭐 늦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재택근무가 일단은 좀 norm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바운더리 사실 처음 홍보를 하면서도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하면서도 사실 6시 퇴근해서는 좀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 몇 시쯤 퇴근해야 돼? 3시? 일일수록 좋긴 하겠지만 또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9 to 5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시에 퇴근을 해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저녁을 해서 먹고 그 시간이 잘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1시간만 빨라져도 좀 좋긴 하겠다. 그래서 또 그러다가 여성들 안 뽑을까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좋아져야죠, 빨리. 심리학자면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데 교수님 스스로가 만약에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누가 봐줘요? 저도 심리 상담을 받아요. 저는 그래요? 그것을 굉장히 좀 솔직하게 오픈하는 편이거든요. 나는 내가 알아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나는 전공자니까. 전공자니까 난 아니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실습을 할 때 대학원생 때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해서 그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1대1로 상담실에 있는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안 듣고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당장 오늘 밤에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어떻게 나의 내담자분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고 있는데 나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은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도 서비스이긴 하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육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제가 채우지 않으면 막 야! 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느껴서 저는 제 안에 수치를 좀 어항처럼 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많이 차 있다. 좀 덜어내야겠다. 어떻게 덜어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리스트를 적어놓기도 했는데 뭐 서점을 간다든지 그리고 저는 뭐 주말 여행을 짧게 간다든지 그리고 전 춤추는 걸 좋아해요. 잘 추는 게 아니라 그냥 추는 걸 좋아해요. 진짜 춤은 그 스트레스 풀어버리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춤을 잘 추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잘 추는 건 아닌데 그냥 막 춤춰도 돼요? 막춤을 매우 좋아하고 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 진짜 중요하겠어요. 그럼 우리들도 항상 스트레스는 또 버리면 쌓이고 하고 어떨 때는 안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두는 게 큰 도움이 될까요? 리스트를 좀 적어놓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너무 무기력하거나 너무 불안하면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내가 이 순간 뭘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사소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좀 그걸 바로바로 생각하지 않고도 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스스로에게 처방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관리 매뉴얼처럼 맞아요. 내가 확 닥쳤을 땐 생각이 안 나니까 미리 잘 보이는 데다가 써놔야 되겠네요. 잘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방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나의 가치가 무엇이구나 라고 좀 계속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냥 왜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그냥 고속버스 타고 오면서도 난 뭘 좋아하지? 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의외로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를 잘 챙기지 못하고 나를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면 즐거운 일 뭐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은 상담실에서도 그렇지만 좀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필요했던 것 이게 되게 효율적이어야 되고 이게 생산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에 너무 좀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눈을 안으로 돌리는 네, 연습을 같이 하자고 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내가 뭘 해야 되지를 너무 맞아요. 생각하면서 네.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생의 그런 커리어나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일직선 같은 네. 그런 그 다음 네.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못 벌면 곧 불행?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은 인종과 많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더 그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돈이 필요하지 않는 즐거움들을 찾는 것도 네. 좀 전 중요한 연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는 꼭 살 수 없는 것들을 좋아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뇌 영상 스터디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행복에 관한 연구들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뚜렷하거든요. 그런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행복. 그렇죠. 뭔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 연결됨이 느끼려면 돈이 필요할까라고 저는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뭐 카페에 가서 뭐 누굴 만나고 근데 물론 커피값도 들어가고 그렇긴 네. 하지만 사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연결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요즘 좀 미국에는 또 뭐가 유행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 그냥 네. 아무나 랜덤하게 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뭐 길게 통화를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네. 그냥 잘 자. 근데 네가 생각나서 그냥 전화했어. 잘 자. 이 인사를 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하지만 네. 사실은 너무 따뜻한. 근데 갑자기 전화해서 굿나잇. 네 맞아요. 이거예요? 네 오랜만에 하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SNS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더 고립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사실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뭐 이렇게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목소리 직접 듣는 거? 맞아요. 전화해. 나도 해줄게. 그러니까 좀 그런 재밌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네. 약간의 그런 무브멘트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세대들 너무 이제 핸드폰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오히려 직접 만나는 게 좀 어려워진 네.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냥 목소리 하나 듣는 것 그냥 문자상이 아니라 네. 조금 더 퍼스널 터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또 자연이 굉장히 또 행복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어렸을 때 느끼지 못했던 네. 뭐 서울 계신 분들 한강 네. 이런 데 가는 것도 일단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네. 일단 느끼고요. 네. 면역력에도 좋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 저는 돈을 좋아하도록 뭐 그런 뭔가 뭘 사고 물질적인 행복을 찾도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자연적으로 옛날 조상님들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방법들처럼 그런 것들을 좋아하도록 좀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았었나. 원래 인간은 자연의 원리에 역행하고 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불행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산책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 산책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어요. 뭐 산책하면 네. 기분이 나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다들 산책을 하는 거에 대한 뭐 반감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나 아니면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인지적인 그러니까 생각이 안 들었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마음이 해요. 아플 때 심리치료가 도움이 돼요? 네.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제 진짜 마음에 병이 들어서 왔는데 고쳐지나요? 일단 다양한 종류의 심리치료가 있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심리치료자 이렇게 프로바이더 제가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컨슈머 제가 받기도 하는 컨슈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지행동치료라는 기법을 네. 주로 사용하는데 네. 감정이란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의 요소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인지적 요소,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감정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네. 아니면 내가 몸에서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는지 네. 그것도 감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런 요소들을 잘 이제 들여다보고 내 감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조금씩 유연하게 수정해보자 하면서 진행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치료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거의 제가 뭐 3-4달 정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물론 그것보다 더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성찰을 하고 털어내고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나를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네, 맞아요. 나랑 대화를 네.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그 네. 이유는 해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정답은 없죠. 없어요. 네, 네. 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질문이 많아요. 아, 그럼 심리학자분들이 답을 찾아가는 질문을 하는 걸 도와주겠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네.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네.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네. 이런 것을 좀 찾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정신과가 그러면 이런 네, 맞아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뭐 심리치료 받는 거를 이상하게 보는 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건 참 네.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나한테 맞는 좋은 의사를 어떻게 찾지? 이거가 쉽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 또한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네. 다른 사람이 맞다고 이분 좋아 라고 소개로 갔어도 사실 나는 안 맞아. 나한테는 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증상이나 나의 경험,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이 치료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네. 저같이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좀 지금 현재에 좀 힘든 감정들을 좀 격하게 느끼고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해보세요. 좀 다룰 수 있는 액티브하게 연습을 하는 거고 이제 정신 분석적으로 네. 우리가 왜 프로이드나 이렇게 뭐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네, 네, 관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에 좀 그거는 더 슬로우 프로세싱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더 깊이 성찰하고 내가, 하나는 좀 더 기술 베이스고 내가 어떤 접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파트의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소통하는 스타일도 사람들이 잘 그렇죠.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럴 때는 좀 다른 분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네. 괜찮아요. 물론 그 프로세스가 즐겁지는 않죠. 또 다른 분을 찾아야 되는. 맞아요. 하지만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MBTI가 굉장히 인기예요. 많은 분들이 만나면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저는 진짜 많이 받고 서로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약간 맹신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흥미는 있어요. 네. 하지만 신뢰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왜 네.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랑 금방 좀 낯선 걸 이렇게 깨기 위해서 네, 네. 좀 질문도 하고 네. 날씨가 어떻고 그래서 좀 MBTI가 그런 재밌는 네. 토픽이 돼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은 네.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문화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이해해줄 수 네. 있는 그런 움직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제 16가지의 성격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카테고리의 약간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 생각 안에 네. 조금 픽스 시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더 나아지지 않고 봐 쟤는 뭐 MFP니까 저런 거야 라든지 네.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저는 심리학에서는 좀 단정이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계속 질문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네. 단정이라는 것은 좀 생각을 난 거기서 이렇구나. 이래 하고 더 아. 거기서 호기심의 공간을 좀 만들어주질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맹신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생각이. 심리학 전문가로서 그 MBTI 항목을 보면 내가 2번을 찍으면 E로 나오겠구나. 내가 F로 나오겠구나. T로 나오겠구나. 이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계획형 인간이라고 네. 되게 오랫동안 믿었어요. 네. 근데 전 계획형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네. 언제까지 그리고 믿으셨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네. 계획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괜찮았고 네. 오히려 즉흥적으로 그때 맞춰서 하는 게 네. 더 내 스타일인 것 같아를 알게 되었는데 네. 그 전에는 뭔가 굉장히 치밀하고 네. 계획적이고 좀 야무져 보이는 사람
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목을 보면서 스스로 어떤지를 솔직하게 쓰기보다 좀 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에 좀 맞춰 썼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보이게 하고 맞아요. 싶잖아요. 네. 점수 잘 받고 싶은 것처럼. 네. 나 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그게 왜 자존감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가 아닌 좀 이런 사람인 것 같아라고 좀 그 괴리가 있으면 그건 사실 가짜 자존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멋있고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심리학자들끼리 모이고 정신 상담 의사들끼리 모여서도 혹시 MBTI 대화하세요? 우려를 하면서도 서로 물어봐요? 저도 약간 습관처럼 튀어나와요. 약간 나 너무 F라 그렇게 좀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냥 사석에서는 재밌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너무 누가 막 뭐 이러면 안 돼 라고 비판하다가도 좀 저희도 사람인지라 좀 프로페셔널한 면이랑 좀 인간적인 면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육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내담자분이나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피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좀 어느 정도 이거를 잘 꺾을 수 있는 거는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아무래도 훈련이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좋은 점은 그것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감정들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껴도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할 때에도 좀 이 피크, 이렇게 화나 이 스트레스가 좀 올라가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좀 화가 나는 것 같아 라든지 저는 아이들 앞에서 우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다. 약한 게 맞아요. 약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시간을 가지고 두고 오면 좀 괜찮아지기도 하고 너의 방법을 터득하면 돼. 근데 이것도 소통을 하는 걸 좀 일찍부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일도 많은데 집안일도 많고 뭐 몸도 안 좋고 이럴 때는 금방 찬다는 걸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뭐 예를 들면 밥도 시켜놓는다든지 오늘은 지저분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좀 스스로한테 그게 친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꼭 이걸 다 해야 돼가 아니라 나 힘들다. 나도 힘드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좀 내려놔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좀 그걸 허용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 스스로에게 허용 못하는 것도 사실 약간 성격이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게 또 마음의 병일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걸 판단 없이 볼 수 있는 게 생겨서 저는 제 직업에 매우 감사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편견 없이. 맞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에게도 좀 그게 좀 트랜스퍼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지? 이거를 아는 게 쉽지 않고 여러 역할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서로 부딪히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내 안에 여러 역할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책을 냈을 때 이제 주변 반응 중에 뭐 책 내용보다도 더 많이 들었던 질문이 책 쓸 시간이 어딨어? 였거든요. 그렇죠. 저의 농담 반 진담 반인 답변은 그냥 다 조금씩 부족하게 하면 돼 였거든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졌어요. 그 뜻은 누가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스스로에게 어떻다고 얘기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렇게 대화잖아요. 그게. 그래서 현아,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 오늘도 열심히 했다. 그냥 그리고 톡 허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도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왜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밸런스가 없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살다가 여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좀 낮춰야 되겠다 해서 다 낮췄어요. 상대방 측에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불만이 들어오면?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바운더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는 사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너의 바운더리 너무 갔어. 너무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몰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정해 나가야 되는군요. 조정해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이 성찰할 시간도 없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가는 거면 휘둘리지 말라고요. 맞아요.
그 내 역할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고 그 우선순위는 그리고 당연히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저한테는 진짜 네, 우선순위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근데 커리어가 또 어느 순간은 저한테 또 우선순위가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잘하면. 키우면서.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제가 이렇게 왜 영어 표현으로는 저글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네네. 일도 저글링이고 네, 육아도 맞아요. 저글링을 예. 하다 보면 모든 공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은 유리공이라 이걸 놓치게 되면 깨질 큰일 나. 수도 있어요. 꼭 잡아야 돼.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거 떨어뜨려도 돼.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고무공이에요. 지금 잠시 내려놔도 이게 네. 튕겨나가서 나중에 저한테 올 수도 있고 네네. 다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어차피 중요하지도 않았던 뭐 예를 네. 들면 뭐 나한테 어차피 필요가 없었던 공일 수도 있는데 이 공들을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돌리려고 하면 네. 그때는 이제 나 왜 이렇게 못해 라든지 아니면 계속 소진시키면서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가장 나한테 중요하고 네.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게 결국은 풍요롭게 살아나가는 거라고 저는. 잘 분석해야 되네요, 스스로. 네.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나의 우선순위 뭔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다 정리가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뭐 인터뷰 같은 데 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라고 네. 하면 이렇게 악플도 달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왜 이렇게 답을 안 주고 네. 질문을 많이 하느냐. 네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상황도 다르고. 네, 그래서 저는 알맞은 질문을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고 이렇게 네. 지켜보는 네. 그런 역할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같이 해요. 길을 찾아가는 길을 그렇게 내주는 거죠? 맞아요. 네. 아까 수면 전문으로 네. 연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수면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네. 어떻게 보세요? 매우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저의 연구 토픽이 네. 수면과 뇌기능 네. 치매예요. 그래서 완전 딱 저의 연구 질문을 해주셨어요. 잠 못 자면 치매 걸려요?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네, 받으시죠? 네, 진짜 많이 받는데 yes and no라고 제가 대답을 네, 하거든요. 네, yes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몸이 에너지가 재충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워요. 네, 그리고 뇌가 풀 기능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더 피곤하고 뇌에서 한번 청소를 하듯이 이렇게 네. 슉 걸러줘요. 뇌에 쌓인 그런 네. 뉴럴 노폐물. 톡신, 노폐물. 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충분하게 깊은 잠 단계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반대로 우리가 잠을 너무 못 자면 그 청소를 다 못 끝낸 상태라 얘네가 축적이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그런 원리인 네.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오랜 기간, 장기간 이게 계속 되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치매라는 것이 하나의 요소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네. 유전적 요소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식습관 뭐 여러 가지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안 좋은 수면을 오래 취하면 물론 위험 인자가 되는 것은 맞아요. 네. 하지만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치매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 오히려 잠에 대한 불안함과 강박을 높여서 더 불면증 증상으로 자야 돼 하다가 못 자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수면에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자야 돼. 이게 이 생각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불면증이다 하면 심리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네, 거겠네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수면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이죠. 네, 예. 부작용도 있고 네, 네. 또 걱정도 되시고 네. 그러시니까 이제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못 잘까 봐.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인지 행동적인 기술들로 네. 좀 그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잠을 우리는 다 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몸은 누구나 다 있어요. 불면증이라고 생각하는 오래된 환자들도 네, 다 네. 있어요. 하지만 잠을 굉장히 졸린 것을 뛰어넘는 다른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그 방해 요소들을 다루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나 우울해.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인 건지 뭐 어떻게 날씨처럼 어떨 땐 좀 흐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잠시 가라앉은 건지 우울증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네네. 그래서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자폐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네. 우울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울할 때 있고 이게 진단해서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느냐가 좀 중요한 진단의 기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너무 우울해서
나 좀 오늘은 좀 집에 있었어 네. 라든지 우울해서 울었어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레인지에 들어가지만 잠깐 가라앉았어요. 맞아요. 네. 내가 우울해서 뭐 몇 달 동안 친구들을 안 만났고 아무도. 내가 출근을 해서도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네. 집안 청소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경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죠. 네. 이때는 그냥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난 게 아니라 부러졌기 때문에 내가 병원 정말 가야 되는구나. 네, 전문가를 찾아봐야겠구나. 미국에서 썬데이 블루라고 하는데 잘 쉬었으면 일요일 오후에 편안해야 되는데 일요일 오후에 제일 우울하대요. 네, 그게 잘못 쉬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쉬는 법을 몰랐거나 네. 아니면 쉬는 걸 너무 몰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랑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쉼의 기능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거를 어떻게 하면 보상으로 나중에 쉴 수 있어. 근데 사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몰아서 쉬는 게 사실 쉼의 기능도 잘 못할 뿐더러 불안을 쌓이게 할 수도 있대요. 왜냐면 이렇게 쌓여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잘 쉬어주는 것.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넘치게 하지 않는 네. 습관을 들이는 게 사실 좀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왜냐면 이제 몰아서 쉬면 또 쉰 거 아닌 거가 너무 구분돼서 네, 좀 익스트림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쉬는 거에 너무 무게를 많이 두게 되고 또 일하는 건 또 너무 뭔가 벌 받는 것처럼 견뎌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리 패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수면학자로서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건 또 쉰다라는 것은 사실 잠을 자는 게 더 많이 자게 되잖아요. 주말에도 몰아서 자는 네, 몰아서 자고 난 잘 거야. 네,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생체 리듬이 조금 망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을 안 좋게 만들기도 하고 다음 날 다시 자려 그러면 자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리듬 우리의 몸과 또 특히 뇌는 규칙적이고 일정한 걸 좋아해서 우리의 몸의 생체 리듬도 거기에 맞춰서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뭔가 확 쉬고 확 자고 이러면 그 리듬도 조금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틈틈이 짬짬이 쉬어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몰아 쉴 때에도 이게 정말 내가 쉬고 싶은 정말 목적 있는 휴식인지 내가 정말 이때 어떤 생산성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쉴 수 있었는지 좀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주말이라고 그냥 계속 누워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쉰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런 게 있죠. 네. 결국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마음 지키는 연구 더 많이 해주셔서 좋은 글 앞으로 더 많이 써주시고 또 가끔 놀러와 주세요. 저희 위해서, 끼누 분들 위해서. 끼누시죠? 네, 끼누 맞습니다. 저 알고 있었잖아요. 끼누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끼누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끼누님들 뵈러 오겠습니다. 네, 자주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